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대 중반이 된 아직 사회생활에 서툰 직장 다니는 신혼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겨우 6개월이 되었고요. 이렇게 일신사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 사연을 보내는 게 맞는 일일까? 내가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누가 공감해줄까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어서 용기 내어 써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거나 혹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무엇보다 이번 일은 제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각인된 경험이었고 일종의 사이다로 마무리되었기에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이란 게 이런 거구나. 말로만 듣던 진짜 어른의 세계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요즘 제 또래 친구들 중에 이렇게 빠르게 결혼한 사람은 드물죠. 주변에서는 혹시 급하게 결혼한 이유가 있는 거야? 하고 농담처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단지 저는 저희 남편과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결심했던 거죠. 물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손에서 취업 준비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고 해도 제 삶의 주도권을 지키고 싶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와 함께 틈틈이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얼마 전 정말 기쁘게도 취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목표로 했던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조직 문화도 비교적 건강하고 실무 경험을 쌓기에도 좋아 보였기에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생각할 때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서 최대한 많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제가 원했던 더 큰 기회에도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진짜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알바는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사원증을 목에 걸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의 삶은 처음이었기에 첫 출근날 아침에는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됐어요.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웃는 연습도 해보고 명함을 주고받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기도 했죠. 출근 첫날 사무실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밝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자. 좋은 인상은 좋은 관계의 시작이다. 그 다짐대로 저는 팀에 배정된 뒤 저희 팀 선배님들과 서서히 가까워졌고 다른 팀의 선배님들을 마주치게 될 때면 먼저 웃으며 활기차게 인사드렸어요. 부모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디를 가든 인사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정말 그 말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특히 신입사원일수록 인사가 곧 존재감이고 나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 같았어요. 저의 그런 모습에 선배님들도 호의적으로 대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요즘 애들은 무뚝뚝한데 신입이 참 싹싹하네 하시며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회사 복도에서 지나치다가 저를 보신 다른 팀 선배님들께서도 이름이 뭐야? 어느 동네 살아? 결혼은 했대? 몇 살이야? 하시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막내로서 겪는 소소한 고충을 이야기하면 막내가 제일 고생이지 우리도 그 시절 있었어 하시며 위로와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긴장과 설렘 속에서 지나갔고 저는 점점 더 이 회사,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간다는 실감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저는 사실 별다른 걸 한 게 없었어요. 단지 누군가 마주치면 먼저 눈을 마주치고 또렷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제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제가 누구인지, 어느 팀 소속인지, 결혼은 했는지 그런 개인적인 질문에도 웃으며 대답했을 뿐인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제 태도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중엔 보기 드물게 싹싹하다. 참 예의 바른 애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참 감사하고 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작은 뿌듯함도 느꼈죠. 그 덕분인지 점점 저에게 말을 거는 선배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을 다 끌어 탕비실에 갔을 때 혹은 회의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며 잠깐 쉬는 타임 같은 데서요. 특히 간식 파티나 회사 생일자, 이벤트 같은 사소한 모임이 있을 때면 누군가가 제 옆에 와서 이거 먹어봤어? 그때 말했던 신랑. 얘기 재밌었는데 하며 먼저 말을 걸어주시곤 했어요. 그런 게 참 신기했죠. 아직은 어색할 수 있는 타 부서분들인데도 다들 저에 대해 뭔가 들은 게 있는지 이미 아는 사람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시도해주시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덩달아 그런 분위기에 편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한 명, 두 명씩 제 주변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런데요, 같은 사무실에 저와 동갑인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입사한 친구인데 같이 점심도 몇 번 먹었고 같은 팀이라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사이예요. 그 친구는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맡은 일은 똑 부러지게 처리하는 스타일이라서 팀장님도 신뢰를 보내는 편이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뭐랄까, 항상 표정이 좀 무뚝뚝했달까요? 말수가 적고 분위기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동료와 함께 복도를 걷다가 제가 다른 팀 선배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짧게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 지나가면 그 친구가 슬쩍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 누구야? 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은 마케팅팀 과장님이세요. 되게 유쾌하셔서 팀원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알려줬죠.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의 표정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다른 팀 선배님들과 제가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그 친구는 말없이 옆에 앉아서 뚱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 거는 것도 아니고 웃지도 않고 가끔은 제 얘기에 고개도 돌리지 않고요. 솔직히 저는 그 자리에 그 친구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처음엔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서 일부러 제 얘기를 할 때 그 친구 이름을 언급하거나 질문을 살짝 던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듣고만 있다가 다시 입 꾹 닫고 조용히 있는 모습이 반복되니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같은 팀이고 게다가 입사도 저보다 한 달 먼저 했으니 어찌 보면 제가 후배이고 예의를 더 갖춰야 하는 입장인데 이상하게도 제가 회사 내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있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불편한 일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걸 즐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사람들과 웃으며 얘기 나눌 때마다 그 친구가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제가 눈치가 보이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혹시 너무 튄 건가?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가 자꾸 의식되고 조심하게 되는 제 자신을 느끼곤 했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저 혼자 마음을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했고 남편이라면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도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남편은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자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 동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자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남편의 말은 짧고 담백했지만 저에겐 큰 위로였어요. 나 혼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었고 내 방식이 이상하거나 오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인정해준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였죠. 회사에서 저는 주로 차를 마시면서 짧은 휴식을 취하곤 해요. 일하다 보면 정신이 멍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뜨거운 차 한 잔 마시면 몸도 마음도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제가 마실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에 간 김에 팀원분들 것도 한 잔씩 같이 챙겨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 겸사겸사였어요. 따로 뭘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제 차를 준비하다 보면 물 끓이고 티백 하나 더 넣는 일이 그렇게 번거롭지 않았으니까요. 다들 처음엔 어머 이런 것도 다 챙겨주네 고마워하시다가 나중엔 우리 막내 센스 있다 하며 웃어주셨어요. 그럴 때면 저도 참 뿌듯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동료였어요. 제가 차를 몇 개 준비해서 하나하나 나눠드릴 때마다 그 동료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꼭 째려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뚜렷한 적이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따뜻하지 않은 시선이었죠. 처음엔 제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그날 기분이 안 좋았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일부러 그 동료의 감정을 단정짓고 싶지 않았고 괜히 오해로 틀어지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동료가 유난히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두운 날이면 저는 마음이 자꾸 쓰였습니다. 팀 회의 시간에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거나 사무실 분위기가 가볍게 떠들썩한 와중에도 혼자 딴 세상에 있는 듯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서요. 그런 날이면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고 챙겨둔 과자나 작은 간식 하나를 그 동료 자리 위나 주머니에 슬쩍 넣어두곤 했어요. 아무 말 없이요.
누군가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기분 말은 없어도 누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 가끔은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이었죠. 사실 그런 행동은 대학 시절 제가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의 기억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느 날 정말 너무 피곤하고 기운도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오더니 작은 사탕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어린애가 대체 어떻게 이런 눈치를 챌까? 어떻게 이런 배려심을 가질 수 있을까? 싶었고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많은 걸 배웠죠. 어쩌면 그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겐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나도 저 아이처럼 살자. 내가 힘들어도 주변을 돌아보자. 그리고 내가 힘들수록 더 웃자. 물론 쉽진 않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정말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고 억지로 웃는 게 버거운 순간도 많죠. 하지만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보는 사람까지 덩달아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될 수 있으면 기분 좋은 얼굴,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결국은 배려이자 성숙한 사회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엔 우리 팀에 회식이 있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얼굴 붉히지 않고 웃는 얼굴로 식사도 하고 분위기도 꽤 괜찮았어요. 회식 자리는 언제나 어딘가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팀은 비교적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분위기라서 그런 자리조차 나름 편하게 느껴졌어요. 1차는 고깃집에서 간단히 끝났고 분위기도 술술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귀가할 분들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먼저 일어났죠. 남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었어요. 자연스럽게 2차를 가기로 했고 인근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차 자리에서는 다들 약간씩 취기가 오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밝았어요.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료가 제게 눈을 딱 마주치고 말을 뱉더군요. 영시 회사에서 너무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야? 한순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너무 갑작스러운 말투에 당황해서 네? 하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지하게 그러나 조금은 취한 듯한 말투로 이어서 말하더군요. 아무리 요즘 세대라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팀장님한테 장난치고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고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 다들 불편해해.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드리는 말이나 행동이 분명 예의에서 벗어났다고 느껴진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가끔은 유쾌한 농담을 나누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팀장님이 먼저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주시고 그런 교감을 즐기는 분이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회의 분위기가 무거우면 야 예능으로 가자 하시며 웃음을 유도하시는 팀장님이시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가며 호응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불쾌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혹시 제가 버릇없이 보였다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료는 점점 말투가 더 거칠어졌고 한층 날선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근데 너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친한 척을 해? 누굴 꼬시려고 그래? 막 들러붙고 웃고 보기 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건 무례해도 너무 무례한 말이었고 선을 훌쩍 넘는 비아냥이었어요. 게다가 누굴 꼬신다니요? 제가 남자 선배들이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던 것뿐인데 그런 걸 여우짓으로 치부하다니 이건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동료는 점점 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같은 팀이면 너 나 소개라도 시켜줬어야지. 나한텐 말도 없이 혼자 아는 척하고 뭐야 그게? 우리 둘이 같이 있을 때 다른 팀 사람들이랑 내가 혼자 웃고 떠들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너한테 사람 소외당하는 기분 들잖아. 솔직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소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삐친 것도 황당한데 마치 제가 무슨 배신을 한 것처럼 비난하는 그 말투에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 차를 타면서 팀원들께 한 잔씩 챙겨드린 것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팀원이 7명인데 내가 혼자서 타서 주는 게 말이 돼? 그럼 나는 뭐가 되냐고. 왜 나한테 같이 타자고는 안 하냐? 너 진짜 웃긴다. 너 진짜 존나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거 알지? 그렇게 욕까지 섞어가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배 2분이 얘 좀 취한 것 같으니까 이제 일어나자고 말려도 그 동료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을 올리며 그렇게 여우짓하고 꼬리치고 다니면 회사에서 안 좋게 소문난다. 너 사회생활 진짜 어렵게 될 거야. 알아?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떨어졌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오해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인격 모독이었고 저라는 사람의 성격과 품격을 뿌리째 흔드는 말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저런 말을 들었을 때의 굴욕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고 동시에 눈물이 핑 돌 만큼 억울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대체 왜 저런 식으로 나를 몰아세우는 걸까?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토록 비열하게 깎아내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래서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속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조곤조곤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릴 만큼 너무 화가 나 있었죠. 저는 그 동료에게 똑바로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걸 여우짓이라고 욕할 거면 뒤에서 찌르지 말고 그냥 좀 배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입사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먼저 다른 분들과 가까워질 기회도 많았고 시간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눌 때마다 그 옆에서 그렇게 뚱한 표정으로 가만히 계시는 건 솔직히 저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말을 꺼내자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이어서 말했죠. 저는 단지 팀원들이 힘들어 보일 때 기분 조금이라도 풀라고 간식 하나 놓아드리고 차를 끓이러 가면 같이 한 잔 챙기는 것뿐이에요. 그게 뭐가 나쁜 건데요? 누굴 꼬신다느니 여우짓이라느니 그건 오히려 본인이 저를 곱게 보지 않으니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성실하게 사람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한 것뿐이에요. 본인의 부족한 친화력을 왜 저한테 화살로 돌리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너무 나대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거야. 그 말의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회? 누가 뭘 줄 기회? 대체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말했어요. 그럼 내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한 달 동안은 왜 그 기회라는 걸 못 만들었을까요? 내가 막아서요?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과 안 친했던 건 결국 본인 문제잖아요. 왜 이제 와서 남 탓을 하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옆에 계시던 선배들이 야야 싸움 나겠다. 그만하자 하며 눈치를 주셨고 순간적으로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냉랭했어요. 머릿속은 쿵쾅거리고 마음속 분노는 주체가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 억울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참으려 해도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본인이 부족한 걸 남에게 탓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의 노력과 행동을 질투나 하고 왜곡해서 몰아붙이기만 한다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적어도 저는 누굴 흉보기 전에 제 안을 먼저 돌아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입을 꾹 닫았고 2차는 완전히 어색한 공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웃음기도 여유도 다 사라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고 저는 속이 너무 뒤집혀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문을 닫고 신발도 벗기 전에 남편에게 거의 터지듯 이야기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말했죠. 말하는 도중에 눈물까지 나려다 겨우 참았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다 듣고 난 뒤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그런 사람은 회사마다 꼭 하나씩 있어. 자기가 빛나니까 열등감 느끼는 거야. 그 동료가 여우짓 한다고 했지? 좋아, 그럼 그 사람 앞에서 더 여우짓해. 더 웃고 더 싹싹하게 하고 더 잘 지내. 걔가 진짜 미치게. 그 말 듣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맞아요. 억울해하고 주눅들 시간에 오히려 더 당당해지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 방식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면 내 삶을 주눅들게 만들 이유도 그럴 자격도 아무에게도 없는 거잖아요. 남편의 그 한마디 덕분에 저도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었고 다음 날은 오히려 더 당당한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그 동료와의 불쾌한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긴 했지만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마음 한편은 여전히 복잡했고 가슴도 답답했지만 제가 먼저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히 기운 빠진 얼굴을 하고 있으면 제가 진 것 같고 또 누가 보면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밝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업무도 더 꼼꼼하게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고 또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중 점심시간쯤 다른 팀에 있는 제 입사 동기 한 명이 저를 조용히 불러 세우더라고요. 평소에 성격이 털털하고 진솔한 친구라 제가 믿는 몇 안 되는 동기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며 살짝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동료 있잖아. 걔 요즘 너 얘기 뒤에서 좀 안 좋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남자들 가리지 않고 꼬리친다고 했다더라. 실무도 모르면서 괜히 나대고 다닌다고도 하고 너무 심하더라.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털썩 주저앉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 앞에서 그렇게 날카롭게 말하던 것도 충분히 상처였는데 그보다 더 치졸하게 느껴졌던 건 내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수를 꽂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앞에서는 말할 용기가 있고 그걸 제가 받아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교묘하게 뒤틀고 저를 나쁜 이미지로 덧칠해가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인격살인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당장 불러내서 따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그런 상황을 직접 마주했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무너질까봐 혹은 그 싸움 자체로 나까지 누군가의 문제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그래서 결국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저는 조용히 결심했죠. 그래, 말로는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자.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더 당당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자. 그 이후로 저는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지냈습니다. 팀원들에게는 늘 웃으며 인사드리고 다른 팀 선배님들에게도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려고 노력했어요. 업무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했고 회의 때는 더 신중하게 말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께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팀원들도 조금씩 저를 더 따뜻하게 봐주시는 게 느껴졌고 어떤 날은 오늘도 발내 보기 좋다는 말을 건네주시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 동료는 점점 더 대놓고 저를 째려보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어쩌면 제 모습이 더 싫어진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자기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보였던 걸까요? 솔직히 이제는 그 시선조차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왜 그 사람은 늘 누군가를 끌어내려야만 자신이 편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 다가왔고 조용히 지나가겠거니 했어요. 아직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생일까지 챙겨주는 분위기는 아니었기에 기대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점심시간 무렵 팀원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저에게 조그마한 상자를 건네셨어요. 예쁘게 포장된 작은 선물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정말 얼떨떨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팀장님이 웃으시며 어쩌다 알게 됐지 뭐, 우리 막내 생일인데 그냥 지나갈 수 있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팀원분들이 하나씩 따뜻한 말도 해주셨는데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팀 내가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고 가볍고 좋아졌어. 고마워. 그 말은 제게 그 어떤 선물보다 값졌습니다. 그동안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버텼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고 너무 억울하고 슬펐던 순간들, 혼자서 울며 이를 악물었던 밤들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오해도 질투도 모욕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낸 것을 인정받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 닿는다는 것을 저는 그날 생일 케이크보다 더 달콤한 말 한마디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 생일날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오후 늦은 시간 다른 팀 팀장님께서 조용히 제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 내 생일이라며? 미처 몰랐다. 나중에라도 선물 하나 줄게. 그땐 꼭 웃는 얼굴 보여줘야 해. 농담처럼 툭 던지시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바쁜 와중에도 따로 챙겨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고 다시 울컥하는 걸 애써 꾹꾹 눌렀습니다. 제 존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날 퇴근할 때쯤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시종일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 동료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선물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하고 살짝 웃어 보였어요. 제가 받은 생일 선물엔 그 동료의 흔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제 작은 여유가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의 파동이라도 남기길 바라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달까요? 그리고 그걸로 제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느끼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정말 비밀인데요. 저는 제 외모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튀는 얼굴이 아니고 사진 찍으면 늘 맨 뒷줄에 서야 마음 편한 약간 통통한 체형이에요. 평범한 정도도 아니라
그보다 아래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제게 꼬리친다거나 여우짓 한다는 말을 했을 때는 황당함을 넘어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까지 느껴졌어요.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행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저 부모님께 배운 대로 마주치면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좋은 에너지 나누자는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뒤틀려 해석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괴로웠어요. 그 동료는 지금도 저를 계속 험담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여러 통로로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그 사실은 아직도 저를 지치게 만들고 때때로 가슴을 콱 누르는 돌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저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유가 내가 차를 타다 같이 들이는 행동이 내가 힘들어 보여서 조그마한 과자를 건네는 그 마음이 어떤 왜곡도 없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동료가 보는 앞에서도 더 활달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더 밝게 웃고 더 씩씩하게 말하고 더 즐겁게 팀원들과 어울리며 지낼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림자에 갇히는 대신 저는 제가 만들어가는 빛 속에 머물기로 했어요. 나를 탓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는 말, 그건 사실 제가 그 동료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는 말이거든요. 남편은 늘 저의 편이 되어주지만 때로는 세상에선 그네 편 말고도 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이곳에 남겨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오버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진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을 통해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있지만 꿋꿋이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진심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닿습니다.